제가 오늘 커뮤니티 리프 커비 컬렉션 멸망의 시 이제 AI 필름 장르의 탄생과 미래라는 주제로 감독님, PD님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 진행할 신의 21 정재현 기자입니다. 네, 지금 앞에 감독님이랑 PD님 자리에 계신데요. 먼저 함께 영화 관람한 관객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보신 AI 영화 멸망의 시를 연출한 스튜디오 프리 일루전의 권한슬 감독입니다. 네, 권한슬 감독님하고 같이 영화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구도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요, 멸망의 시 그리고 AI 필름 전반에 관한 이야기 좀 두 분께 여쭙고요. 또 제 질문 마치면 객석에 계신 분들께도 마이크 넘겨서 우리 권 감독님, 구 PD님께 궁금한 점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두 분의 양력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영화학과 동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권한슬 감독님은 학부 재학 시절부터 뭐 바이스텐더 혹은 맨 오브 나만자 같은 단편으로 주목받으셨고 또 이후 부천영화제에서 마법소녀 신나라 같은 단편 영화 공개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마법소녀 신나라 같은 경우는 언리얼 엔진 활용한 작품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분이 합작으로 만드셨던 AI 영화에도 원모어 펌킨이 올해 3월에 열렸던 제1회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대상과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제 학부 시절부터 이런 생성 AI를 활용한 영화 연출 내지는 신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작 방식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두 분 이렇게 AI를 활용한 필름 메이킹 산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학부 시절에 네. AI 기술을 알 수는 없었고, 왜냐면 제가 1, 2학번입니다. 아, 네. 예, 제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고 졸업은 또 오래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AI 비디오 기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고 AI 비디오 기술은 작년 4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술이고 다만 그런 건 있었습니다.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 대부분 제가 쓰는 시나리오나 장르들이 좀 스케일이 좀 규모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독립 단편 영화에서 만들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속 솔루션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그래픽, CG를 활용을 하면은 그런 것들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얼리얼 엔진이라는 게임 엔진을 활용한 그런 단편도 만들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작년 4월달에 AI 비디오 기술을 보자마자 이제 구도영 PD랑 같이 이제 스튜디오 프리 일루전이라는 AI 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거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는 그런 AI 영상 전문 제작사 스타트업인 스튜디오 프리 일루전을 공동 창업했습니다. 혹시 PD님도 하시고 싶은 아, 말씀 네. 있으실까요? 약간 정정을 하면 네. 이제 중대 영화과 동문인 건 맞는데 이제 네. 권한슬 감독님이 선배님이셨고 아,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여러 작품을 하고 그 이외에도 저도 권한슬 감독님처럼 이제 기술 기반으로 그 영상 제작하는 거에 좀 학부 시절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어서 이제 이런 얼리얼 엔진을 시작으로 이제 AI까지 이렇게 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저희도 그거를 좀 먼저 선구적으로 진행을 해보자 하는 걸로 의기투합이 돼서 작년에 같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분 지금 같이 창업하셨다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좀 이 산업에 어떤 가능성을 보고 좀 창업까지 결심하게 되셨는지. 우선 일단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탄생한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카메라의 발명, 이제 영사기가 이제 그런 것들의 발명이 없었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애초에 탄생부터 기술이라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항상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갈 때도 그렇고 뭐 흑백에서 컬러도 그렇고 뭐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갈 때 뭐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스크린에서 OTT로 넘어갈 때처럼 이런 사회적 흐름이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해오고 발전해왔던 게
영화이기 때문에 네. 이런 영화계가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이런 주기적으로 겪는 변곡점들이 항상 있었단 말이죠. 네. 그때 똑같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워낙 유명한 일화라 다시를 아시겠지만 뭐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갈 때 어떻게 목소리가 나오는 영화가 영화냐? 영화는 소리가 없어야 영화지. 재즈싱어. 예, 재즈싱어 유명하죠. 예, 그거 관련된 영화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런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기존의 것을 고집을 하던 세력들은 도태가 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 세력들이 향후 영화계를 발전시켰었던 그런 선례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름에서 디지털도 뭐 비슷했고요. 네. 스크린에서 OTT도 처음에는 어떻게 OTT 오리지널 영화가 이 영화냐 스크린에 걸려야 영화지. 그렇죠. 옥자 때도 그랬고. 네. 로마 하지- 때도 그랬고. 그쵸, 예. 근데 이제는 OTT에서 나오는 훌륭한 오리지널 영화들도 영화로서 인정을 받고 영화제에서도 수상을 하는 등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점이 AI 비디오 기술을 보자마자 또 다른 이제 변곡점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AI 기술이 당연히 실사 촬영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죠. 지금 당장은. 근데 분명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근데 이제 머지않아서 AI는 어떻게 보면은 비용과 시간을 엄청나게 절감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VFX 장면, CG 장면들을 조금씩 대체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섰었습니다. 네. 예, 그런 역사적 선례들을 보고 분명 사람들은 아직은이라고 할 때 먼저 해야 향후 영화계에 좀 그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PD님 좀 보충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결국 영화라는 것도 하나의 거대한 산업인데 이 산업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이제 많은 창작자들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AI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이제 창작자들의 이제 창작의 제한을 조금 더 열어줄 수 있는 좀 혁신 도구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변화의 크기가 클수록 그만큼 기회의 크기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AI가 앞으로 좀 몰고 올 변화가 그 이전에 이제 영화사에 있었던 변곡점들만큼 거대한 좀 변곡점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이제 AI로 영상을 만드는 스튜디오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번외의 질문을 드리면 제가 되게 듣고 재밌었던 게 좀 다른 얘기인데 줌 있잖아요. 화상회의 하는 줌. 줌 본사 직원들은 대면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 화상회의를 하지만 그들의 업무는 이제 대면으로 하는 시스템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프리빌루전도 어떤 업무에 있어서도 좀 생성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그냥 업무 환경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직장이랑 비슷한지 이런 것들 사소하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업무 환경은 저희 같은 경우는 AI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AI 아티스트라는 신직군을 양성을 해서 그런 AI 아티스트 팀과 그리고 AI를 연구 개발하는 이제 개발자, 엔지니어들로 이루어진 좀 유니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대면으로 일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아티스트와 이런 개발자들이 AI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서로 시너지를 내서 연구 개발과 실제 실증 창작을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티스트 분들뿐만 아니라 개발자분들도 요즘 뭐 워낙 사실은 직군을 안 가리고 AI를 다 많이 활용을 하는 추세인데 그렇죠. 저희도 회사 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좀 권장을 드리고 또 그쪽에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좀 필요한 제반 같은 것들도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제 AI 영화를 찍는 과정에 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런 AI 영화를 찍는 과정이 우리가 흔히 그냥 통상 영화라고 하는 것들의 제작 과정과 좀 어떤 유비 관계가 있을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가령 우리가 영화 촬영 과정에 동반하는 일련의 과정들, 뭐 포스트 프로덕션,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그 프리가 먼저죠. 포스트 프로덕션의 관계들도 이런 생성 AI를 활용한 영화 제작에도 1대1 대응이 가능할까? 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후반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편집, 색보정 그런 단계에서도 생성 AI를 뭐 현 기술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콘티 작성일 텐데 이런 콘티 작성 같은 것들도 생성 AI를 통해서 가능할지 좀 이런 것들 궁금했어요. 우선 처음 시나리오부터 마무리까지 다 AI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AI로만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AI를 활용해서 정말 상품성과 작품성이 있는 하나의 완결성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잘 활용하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챗GPT한테 써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이제 감독인 제가 있고 또 다른 이제 기획을 같이 하는 팀원들이 있는데 시나리오를 챗GPT한테 맡길 필요는 아직 그렇게 크게 못 느껴가지고 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보통은 시나리오는 사람이 하고 이제 AI로 생성을 하는데 장면을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느냐 AI로 생성된 장면을 만드느냐의 그 도구의 차이지 그 롤은 다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텍스트 프롬프트 이제 프롬프트라는 개념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셔서 아실 네. 거예요. 텍스트로 명령어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나는 강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 명령을 하면 하늘을 나는 강아지 그 이미지나 비디오가 나오는 거거든요. AI가 그런 식으로 사람이 다 선택을 하고 기획을 명령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알아서 뚝딱뚝딱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장면 한 장면을 마치 우리가 콘티를 짜고 카메라 앵글을 조정해서 렌즈 미리수를 조절하고 막 이렇게 찍듯이 프롬프트 명령어에다가 저도 렌즈 미리수랑 막 앵글이랑 이런 연출적인 요소를 다 입력을 해서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명, 심도 같은 것들. 네, 조명이랑 피사계 심도나 이런 아주 기계적인 디테일한 것과 어떤 무드로 갈 건지 이런 거를 다 연출을 합니다. 명령으로. 네, 그렇게 하면 한 장면 한 장면이 만들어지는데 그 한 장면 한 장면 만들어진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이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몽타주 작업을 하는 거죠. 영화에서 제일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떤 컷들을 어떻게 배열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AI는 우리가 기획 의도를 명령을 하면은 장면들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그 여러 개 생성된 시연 중에 내 기획 의도에 제일 걸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편집할 때 배치를 하느냐 네. 이런 게 좀 중요해서 그래서 프로세스는 비슷합니다. 근데 도구만 카메라로 찍느냐 AI로 만드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혹시 PD님? 조금 더 부연드리면 가장 PD로서는 좀 크게 느끼는 부분이 결국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간적으로 이제 로케이션을 구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딱 정해진 우리가 이제 그 콘티대로 네. 진행을 하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다면은 사실 그게 프로듀서가 가장 해야 하는 주요 업무 네. 중에 하나죠. 사실 현장 프로듀서라면 그렇긴 하지만 이제 사실 좀 더 기획적으로나 아니면은 콘텐츠의 상품성을 높여서 이제 판매하는 것까지로 고려를 했을 때 좀 더 이 콘텐츠의 본질에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사소하게 하나하나 다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조금 이제 인공지능으로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콘텐츠의 본질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저도 이번에 계속 감독님이랑 작년부터 작업을 하면서 좀 재밌는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관객분들이랑 멸망의 시 함께 봤는데요. 제가 영화 보면서 엔딩 크레딧이 어떻게 나올까 내심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어떤 AI 영화에만 존재하는 어떤 직군이 크레딧에 오를 수 있을까? 내지는 이 영화에 활용된 모든 생성 AI도 크레딧에 올라갈까? 뭐 이런 것도 궁금했는데 제가 본 바로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뭐 직군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지만 가령 뭐 영화 촬영 현장에는 스크립터라는 직군이 있잖아요. 그 매 테이크별로 주요한 이슈 사항들 뭐 기록하고 뭐 크게는 뭐 OK 컷, NG 컷 구분하는 직종 이런 어떤 스크립터 내지는 AI 영화에도 NG 컷이 존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화 현장에서 존재하는 직군들도 AI 영화 촬영 현장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지 내지는 이제 크레딧을 좀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문제들도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봐도 될까요? 뭐 그런 롤이 존재할 수는 있는데 그 AI의 이 작업 방식의 장점은 적은 인원으로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구현을 하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의 시 같은 경우도 5명이서 2, 3주 만에 만든 작품인데 이거를 실제 촬영을 해서 한다고 하면 뭐 저 세트를 짓고 뭐 하고 하면은 수십억이 들어갈 거고 CG로 작업을 한다고 해도 몇 수개월이 들어가고 그것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절감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으로도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AI 이제 감독인 제가 있고 PD인 이제 구도영 PD가 있고 이제 AI 아티스트라는 직군이 있는데 AI 아티스트가 이제 제가 쓴 시나리오대로 제가 이제 기획한 어느 정도의 이제 줄 콘티대로 생성을 해줍니다. 네, 생성을 해주고 제가 그걸 컨펌을 하는. 그러니까 촬영 감독이 콘티를 제안을 하고 감독이 마지막에 논의하에 컨펌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고 미술 감독이 소품 같은 걸 세팅을 한 다음에 시안들을 제시를 하면 거기서 고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AI로 컷들을 NG 컷은 99%가 NG 컷이에요. 예, 한 1000번 뽑아서 그 중에 한 10개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도자기 굽는 거랑 비슷하게 인구의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베스트 컷들을 AI 아티스트 분들이 만들어서 이제 쫙 이제 한 곳에 모아놔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편집을 이제 골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통 작업 방식이. 조금 더 또 이것도 구현을 드리면 좀 더 유연한 것 같아요. 작업을 할 때 이제 콘티를 짜놓고 우리가 모두 약속된 거를 각자가 구현하는 그런 좀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전체적인 큰 틀, 저희도 이제 그 큰 틀에 짜놓고 인공지능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또 재밌는 것들을 제안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일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걸 디벨롭을 하고 그런 작업 방식이 조금 더 유연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고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씀 주신 NG 컷 이런 개념보다는 계속 이렇게 유연하게 좀 저희가 원하는 게 나오고 하면 그걸 이제 디벨롭하는 방식이라서 좀 창작 방식이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멸망의 시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멸망의 시 여러분 같이 보셨지만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리고 음악, 보컬까지 모두 AI 기술로 만든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보컬을 이렇게 AI로 만드는 공정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관객분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유튜브에서 검색 가능한 가령 뭐 조혜련 밤양갱 AI 커버 뭐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렇게 생성 AI로 좀 가수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방식과 좀 유사한 공정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 목소리를 커버하는 거는 스피치 투 스피치 STS라는 다른 이제 기술 방법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텍스트 투 오디오 비슷합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그걸로 음악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건 누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써보실 수 있어요. 뭐 스노 AI, 뭐 유디오라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뭐 월 구독료만 내면은 누구나 그럴싸한 음악을 다 만들 수가 있고 그게 뭐 어떤 방식이냐면은 제가 원하는 무드와 그런 어떤 스타일 같은 거를 입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느낌의 뮤지컬 느낌, 약간 여성 보컬, 뭐 오페라 느낌, 클라이막스에는 뭐 어떤 느낌 이런 걸 다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사를 이제 넣어요. 그럼 그대로 AI가 생성을 해주는데 이것도 뭐 한두 번 만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00번을 뽑아와요. 그럼 100개 중에서 제일 베스트를 뽑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에 걸맞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작곡가, 음악 감독한테 감독이 요청하는 거랑 비슷해요. 약간 어두운 분위기의 뮤지컬 노래, 약간 클라이막스는 이렇게 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요청을 하면은 음악 감독님이 작곡을 해서 주시잖아요. 그 느낌대로. AI 똑같습니다. 그냥 그 프로세스는 같고요. 결국 선택하는 이제 감독이 선택하는 그 롤도 비슷하고요. 네. 네, 이하 동문인데 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런 이미지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점점 더 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인공지능으로서 인간의 이런 효율성을 훨씬 더 증대시키고 도와주는 도구로서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보면 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보가 좀 부재하니까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지금 운영을 시작을 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AI 카이브라고. 아카이빙이 되는 걸까요? 그 수많은 AI들 네. 정보들이? 예, 전 세계 AI 서비스가 8,000개가 넘게 있는 거 아시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10개도 모를 겁니다. 여기서 정보의 격차가 일어나는 건데 저희가 8,000개 정도의 AI 서비스들을 다 한 곳에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걸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AI인지 좀 분류를 해놨는데 원래는 저희 내부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로 쓰다가 국내 이런 사용자들에게도 이런 걸 좀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정보를 그냥 저희 공익의 목적으로 공개를 하고
또 그런 사용법 이런 것들도 저희 커뮤니티에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뭐 질의응답 같은 것도 커뮤니티에 질문 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도 해드리고 그게 AI 카이브 말 그대로 AI들을 다 아카이빙했다라는 뜻으로 AI 카이브거든요. AIKIVE.com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금 보시고 관심이 또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AI 영화를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저희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특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했을 뿐이고 누구나 다 AI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참고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작품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목이 재밌었습니다. 시가 들어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 포엠. 물론 생성 AI도 시를 쓸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아직까지 시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쓰고 완성하는 예술이라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르를 이런 생성 AI로 활용한 작품 제목에 명기한 것이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창작자 이제 작품을 각본을 쓰셨으니까 각본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작품의 주제 의식이 이야기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이에 맞는 기술이 적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좀 현 시점에 나온 최첨단의 기술로부터 이야기와 작품의 어떤 주제 의식이 도출이 됐는지 그런 어떤 선후 관계에 관해서 감독이자 작가인 권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주제 의식은 그냥 처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담아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게 선행이 된 건 맞고요. 네. 다만 이제 기획적인 부분은 AI 영화로서 어떻게 하면 활용 정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기획적으로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뮤지컬 영화로 만든 이유도 있고 이런 규모가 큰 다크 판타지 이런 스케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AI의 진짜 장점을 보여주려면은 실사 영화나 CG 작업으로는 엄두도 못할 만한 스케일이나 이런 판타지 장르를 해야 유리한 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두 번째는 비디오 AI 기술과 더불어 이런 음악을 생산하는 오디오 AI 기술도 굉장히 지금 기술적 진보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섭렵해서 활용 정점을 합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뮤지컬 장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획적으로 처음에 뮤지컬 이런 판타지 장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선행이 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 4월에 이제 처음 이런 AI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을 접하고 작년 8월에 이제 원모 펌킨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좀 저희가 가졌던 챌린지가 뭐였냐면 하나의 완결성 있는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서 만들어 보자. 그때까지는 조금 더 시각적인 거에 좀 더 이제 치중을 해서 조금 약간 틱톡이나 아니면 이런 쇼츠에 올라올 만한 좀 미디어 아트 같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어쨌거나 이야기 완결성에 갖춰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자. 근데 그때 당시에 좀 기술적인 한계가 좀 말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부자연스러웠었어요. 그리고 인물의 좀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그때 당시에 기획으로는 좀 더 액자식 구성으로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는 식으로 저희가 그걸 끌었었는데 올해 8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는 너무나 빠르게 또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조금 더 대화 씬이나 아니면 얼굴에 좀 주인공의 이런 일관성을 좀 더 유지하거나 이런 챌린지들을 저희가 좀 더 극복을 해서 좀 더 빨리 이 영화에 AI가 접목되는 거를 저희가 좀 도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런 기획적인 면에서 조금 논의를 많이 하고 들어갔던 작품이긴 합니다. 그러면 또 차기작도 이전에서 우리가 챌린지라고 했던 것들을 또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두 분의 차기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AI 영화 그 원모 펌킨이라는 영화가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이제 이관왕을 하고 네. 그때 맞물려서 오픈 AI의 소라라는 AI 비디오 기술이 공개가 되고 하면서 그때부터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의 그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에도 AI 영화제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1000편이 넘게 출품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층들만 AI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40대, 50대, 60대까지도 AI 영화를 만들어서 출품하는 진짜 누구나 AI 영화를 만드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항상 먼저 이제 선두주자로서 선도를 하는 입장으로서 그 시기에 보여줄 수 있는 AI 하이엔드의 정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모 펌킨으로 이 장르의 탄생을 또 알렸고 포임 오브 둠으로 여기는 AI 기술만 10개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AI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렇게 보여드렸으면은 이제 다음은
이제 또 다른 기술적 진보가 일어난 이후에 네.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의 AI 기술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다 AI 기술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을 때쯤 신작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관공서에서 광고를 AI로 만드는 시도가 되게 많아서 네. 저희는 요즘은 이제 AI 광고 쪽을 이제 좀 많이 만들고 있는 편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프리뷰 전에 가장 많이 또 업무 의뢰가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프리비즈 컨셉 티저 영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이 개념이 생소하신 관객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프리비즈 컨셉 티저 영상이 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업계의 수요 같은 것들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말해서 프리비즈 컨셉 티저는 뭐냐면은 데모 컨셉 티저를 파일럿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 드라마 제작비 뭐 200억, 300억, 뭐 400억까지도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제작비를 투자를 받으려면은 투자를 받을 때 이제 시나리오만 보고 투자를 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400억까지 되는 걸 시나리오랑 기획안만 보고 투자를 하는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컨셉 티저를 먼저 만들어서 시나리오랑 같이 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보여줘요. 프리비즈라는 게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사전 시각화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프리비즈를 어떻게 만드냐면 보통은 데모 촬영을 하던가 네. 아니면은 CG로 이제 컨셉 티저를 만드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국내에서는 수요가 되게 많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초기 투자하기 전인데도 이렇게 비용을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AI의 장점은 뭐냐면은 퀄리티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프리비즈 컨셉 티저는 대중들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퀄리티보다는 빠르게 구현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AI 장점을 되게 잘 살릴 수 있는 요소라서 그냥 국내외 그냥 유명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 뭐 영화 제작사, 투자 배급사 등에서 프리비즈에 관련된 문의와 논의 이제 미팅 요청은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는 시장이고 앞으로는 머지않아서 이 AI로 프리비즈를 하는 게 되게 필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객분들이 궁금하신 점 저만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의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이제 마이크가 갈 거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질문해주신 분들께 커뮤니티 비프 측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저기 먼저 끝자리 안경 쓰신 남성분. 안녕하세요. 추계예술대학교 콘텐츠 비즈니스과 이어진이라고 합니다. 그 AI 영화 저도 요즘 막 학교에서 이런 데서 가르치는 거 보면 저도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영화의 역사를 대충 훑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 넘어갈 때 그리고 흑백하고 컬러로 변할 때 이게 단순히 제작 환경의 변화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관객들이 느끼는 체험이 달라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AI 영화를 볼 때 분명하게 제작 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걸 이제 관객들이 기존의 영화와 다른 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일단은 AI가 영화계에 도입이 되는 게 약간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AI만으로 영화를 만든 이제 AI 필름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AI로만 만드는 영화는 그 AI 필름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영화도 뭐 극영화가 있고 애니메이션이 있고 뭐 다큐멘터리가 있듯이 새로운 장르의 탄생인데 이 장르만이 보여줄 수 있는 또 AI만 보여주는 그 유니크한 비주얼과 네. 그런 특유의 감수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구현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해지고 넓어져서 되게 다각화된 그런 비주얼들을 선사를 해줘요. 이런 AI 영화제 출품된 것들 보면 다 되게 새롭고 다 되게 센서티브하고 되게 재밌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AI 필름이라는 장르만의 특성이 또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관객들이 또 이제 팬층이 생기겠죠. 결국에는 이 애니메이션이 주는 그 감수성이 있어서 애니메이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극영화도 그렇던 것처럼
AI 필름도 이 AI만의 맛이 또 즐기는 분들 지금도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장르적 형성이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게 AI가 실사 그냥 기존 우리 영화 방식에 융복합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AI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99% 이상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CG 장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CG 장면 몇몇 컷들을 AI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실사 배우가 연기를 하고 실사 베이스의 영화인데,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장면들을 AI로 대체를 하면서 훨씬 더 제작비, 적은 제작비로 더 많은 비주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아마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가운데 계신 남성분께 먼저 마이크 드릴게요. 멜맛이 너무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만 해도 인물의 얼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챌린저였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는 좀 수월하게 개선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그리고 현재 또 그런 챌린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동양인을 한국 사람을 구현할 때 좀 그런 저런 식의 자연스럽게 안 나온다든지, 그 외에 그런 현재 부딪혀 있는 챌린지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일관성을 인물을 유지를 하는 거는 완벽하게 극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영화는 또 눈속임의 예술이라고 잘 편집으로 눈속임을 시켜서 최대한 일관성이 있어 보이게 한 거지, 자세히 보면 생김새가 조금씩 매컷 좀 달라져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런 편집적인 노하우와, 그리고 최대한 많이 뽑아서 최대한 비슷하게 생긴 인물의 컷을 골라내는 그런 작업 방식,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극복을 하려고 한 거지, 지금 그게 근본적으로 기술이 극복이 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머지않아서 그건 극복이 될 겁니다. 실제 이 AI 기술을 개발하는 미국의 기업들도 다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 제일 우선순위로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극복이 되어야 진짜 헐리우드에서도 실질적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인물이 일관적으로 나와야 주인공 개념을 만들 수가 있고, 영화는 결국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서사가 있으려면 주인공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충되는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스테이빌리티 AI라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회사의 이사진으로 최근에 합류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헐리우드에서도 지금 AI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머지않아 기술적으로 개발이 돼서 극복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챌린지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원하는 대로 좀 조작을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고, 동양인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 학습이 좀 덜 돼 있어 서구권 이런 비주얼에 비해 좀 생성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국형 결과물의 왜곡 현상도 있는데, 그거는 피디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한 줄로 요약을 드리면,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기존의 이제 실사 촬영이나 아니면 CG 방식에 비하면 퀄리티가, 특히 실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모든 게 챌린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이라는 반응이 그래서 대부분 많이 나오는 거고요. 아직은 실사보다는 퀄리티가 덜하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좀 두 가지 지금 좀 고려해볼 만한 게, 어찌 됐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이 몰리고 있고 가장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고요. 두 번째로 실제 실증이 나오고 있다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 기술 발전이 눈에 보이고 단순히 그냥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가 아니라 이미 다가와서 당장에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너무 많고,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매년마다 거의 6개월마다 분기마다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챌린지를 계속 이제 매 순간마다 저희가 모든 기술을 개발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제 최대한 팔로우업을 하고, 그거를 지금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추후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누구보다 그걸 또 더 잘 써서 저희가 창작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계속 그런 챌린지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한국형 콘텐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지금 서구권 위주로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형 결과물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국가유산청, 전 문화재청이죠. 거기 이제 산하 국가유산진흥원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지금 한국형 결과물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는, 조금 더 이제 건축적인 부분에 저희는 좀 더 고도화를 해서 지금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국형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세종대왕을 생성해라라고 프롬프트를 치면요 만주족이 나옵니다. 그냥 중국 사람 같이 나와요. 그리고 한복을 입력을 하면 약간 중국풍 혹은 일본풍의 그런 전통 복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전통적인 비주얼에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현대적인 것도 똑같아요. 마포대교를 치면 이상한 게 나옵니다. 근데 미국의 금문교를 생성을 하려면 아주 멋있게 생성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형 데이터셋이 학습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을 생성을 할 때 왜곡 현상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자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모델에다가 독도를 생성해봐 라고 하면은 독도가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다케시마를 생성하라고 하면 독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공지능 이제 데이터 싸움이 되고 이것이 곧 국력이 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단위 차원에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그것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이버 동북공정이라고 저희는 표현해요. 고구려를 치면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것이 안 나올 겁니다. 예, 중국 관련된 것들이 나오겠죠. AI가 생성을 할 때. 왜냐? 그런 데이터들을 중국에서 많이 학습을 시켰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네. 혹시 이 자리에 국가기관 관계자들이 계시다면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정도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위바위보를 시킬 수는 없고. 그럼 제가 빨리 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 네, 다 그러면 우선 봐주세요. 제일 먼저 손 드셨으니까 앞에 남성분 그리고 가운데 여성분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우선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오늘 뭐 멸망의 씨 말고도 많은 영화를 만드셨는데 창작자로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거나 어떤 영화를 만드는 걸 선호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길이도 있고 봤을 때 좀 마음의 여운도 남고 그런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그런 영화는 언제쯤 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장편 영화도 가능할까요? 지금은 좀 힘들고요 장편 영화가 왜냐하면 AI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길이가 길면은 그것은 어거지로 할 수는 있지만 몰입이 깨질 겁니다. 예, 몰입이 깨지면은 영화는 그렇게 힘을 잃기 때문에 그 몰입이 깨지지 않을 만큼의 일관성 있는 그런 걸 생성할 수 있는 기술력이 받쳐줄 때까지는 아직 힘들 것 같고 근데 머지 않았으면 전 2년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미국에서는 내년도에 장편 AI 영화 만든다고 하는 소식을 또 듣기도 했고요. 가능은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지금 제작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이제 됐다 싶을 때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바타 같은 영화도 예, 제임스 캐머런 옛날부터 시나리오 썼지만 기술적 이제 됐다 싶을 때 맞아요.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작품을 만들고 싶냐 했을 때는 저 창작자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계속 달라지니까 그 창작을 해야 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맞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보통 장르물을 좋아합니다. 좀 비주얼적으로 힘있고 꽉 차 있고 임팩트 있는 거를 좋아해서 조금 그런 좀 오락적이기도 하면서 메시지도 있는 그런 작품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런 취향을 좋아해서 예. 그 7번에 앉아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하고 있는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그 AI 배우가 연기하는 영상을 접하면서 이제 좀 때론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변해가는 시대에 배우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리고 배우라는 직업이 이 AI 기술과 함께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변하게 될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질문해 주신 게 또 작년 할리우드 배우 조합에서 파업을 내걸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죠. 관련해서 고견을 들려주신다면 어떤 말씀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화에서 배우가 갖는 힘은 사실 AI로 모든 게 대체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활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제작사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AI를 도입하려는 시도야 있겠지만 결국에 이걸 받아들이는 관객이 그 AI를 이제 AI가 중요한 이슈로서 그냥 이건 AI니까 안 볼래, AI니까 볼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시점이 되면 아마 좀 많이 활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배우라는 직업이 이 연기를 함으로써 관객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이 영화에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배우로서의 본질이 막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덧붙이자면은 절대 배우의 일단 이건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 봐도 대중들이 AI 배우를 원치 않아 할 겁니다. 당연히 실제 사람이 연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할 것이고 그런 기존 방식의 영화가 계속해서 존재를 할 거고요. 이제 AI 필름이라는 이제 장르 안에서만 AI 배우가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사 영화에서 기존 영화 방식에서 배우를 대체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배우가 연기하기 위험한 장면들을 AI로 대체를 하겠죠. 예, 어디선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스턴트라든지 아니면은 배우가 불에 타야 되는 장면이 있다든지 이런 장면들을 예를 들면 AI 기반으로 장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직업의 본질은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너무 미디어에서 막 공포감 조성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저기 5번 자리에 앉아 계신 남성분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영어과 다니는 학생인데요. 실제 영화를 찍었을 때랑 이 AI 영화를 찍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나 차이점,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하는 대로 구현을 하려고 하잖아요. 보통은 네. 콘티를 짜고 그거를 그 장면을 만들어내기까지 계속 리테이크를 하고 NG를 해도 계속 찍잖아요. 그게 근데 그 방식을 버려야 되는 게 그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게 처음엔 좀 어려웠어요. AI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저의 컷을 발굴해내서 배치를 하는 걸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콘티를 짜도 그대로 구현이 잘 안 돼요. 그 조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큰 기획을 던졌을 때 AI가 제안해주는 그 시안 중에 베스트를 골라내서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하는 작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야 되는 게 그런 습관을 버리는 게 사실 조금 이제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기존 방식이랑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좋았던 점은 결국 영화를 찍을 때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예산의 제약에서 벗어난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창작하고 싶은 시공간을 구현을 해낼 수 있다는 게 그 무엇보다 더 크게 이런 모든 챌린지들을 극복하고 해야 되는 이유로서 저는 굉장히 좋게 다가왔었습니다. 오늘 많은 좋은 질문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관객과의 대화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PD님 오늘 함께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 전해주시겠어요? 네, 궁금하신 게 많으실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저희한테 오셔서 따로 질문하셔도 되고 연락처를 주고받아도 되고 특히 AI 카이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AI 컨텐츠 관련 정보 공유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 AI카이브.com 거기에 커뮤니티에 또 Q&A 게시글을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못 드린 답변도 다 답변을 드리니까 그런 또 참고를 또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가 홍보인데 또 제가 콜로소라는 플랫폼에서 AI 필름 메이킹 강의를 런칭을 합니다. 11월 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I카이브.com AI랑 카이브 사이에 하이픈이 있나요? 아니면 네, 하이픈이 있는데 그냥 AIKIVE.com 주소 치시면 아카이브 할 때 CHIV가 아니고 네네네 KIV 그냥 AI 카이브라고 구글에 치셔도 나올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이 정말 저희한테 굉장히 특별한 관객분들이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AI로 영상 만드는 거가 아직은 그래도 대중분들께 많이 이렇게
어찌됐건 있다는 거 정도의 인지만 있지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같은 이제 동료로서 생각을 했을 때 AI가 주는 이런 기회랑 파급 효과가 앞으로 진짜 머지않아 더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사실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이런 플랫폼으로 좀 커뮤니티로 정보도 제공드리고 하는 건데, 그래서 더